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명 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 소비 성향 같은 금융 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 활용해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유통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쯤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성장하며 전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전체 화장품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우수 소상공인 100개사를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영성 중기부 장관은 어제 서울 중구에서 열린 100년 소공인 현판식에 참석해 소공인의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100년 소공인을 소상공인 성공 모델로 적극 육성하고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온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 숙련 기술과 성장 역량을 종합평가해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100년 소공인 확인서와 인증 현판을 주고 생산 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에 필요한 소공인 특화 자금을 인하한 금리로 빌려줍니다. 중기부는 올해 100년 소공인 20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 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 10월 바로 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4개월 만으로 인수 대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매매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 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하고 곧바로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 거래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삼성 서초 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 거래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해야 하며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앞으로 논의 대상으로 삼을 쟁점에 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2년 연속 순이익 3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3조 4,035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하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희망퇴직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을 받아 1년 전보다 1%가량 감소한 5,0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이익은 8조 원으로 같은 기간 4.8% 늘어났습니다.
비이자 이익은 3조 1,517억 원으로 33%나 급증했습니다. 수수료 이익이 호조를 보이고 오렌지 라이프 인수로 보험 관련 이익이 많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특히 해외 순이익이 3,979억 원으로 23% 증가하면서 해외 순이익의 비중이 11%로 높아졌습니다. 사모펀드 KCGI가 한진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KCGI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 참여가 쉬워지고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며 한진칼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KCGI는 한진칼의 지분 17.29%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로 조 전 부사장, 반도건설 계열사와 연대해 조원태 회장에 대한 반대 전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어 미 하원을 통과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의 탄핵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모두 부결로 귀결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탄핵 정국을 뒤로하고 완연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장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라면과 참치 통조림, 고형 카레 등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소카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사모펀드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총 510억 원의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HDC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311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